54년생 갑오생 말띠 선생님, 저 박서윤이 오늘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멈춰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쉬어도 되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선생님이 태어나신 1954년, 나라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먹을 것을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태어나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달려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달린 게 아니라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멈추고 싶었던 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려야 했기에 평생 달려왔지만 정작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물어볼 틈조차 없었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7월, 이제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4년생 갑오생 말띠 선생님, 이번 7월은 빨리 달리는 달이 아닙니다. 방향이 더 중요한 달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월 전체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4년생 갑오생 말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가는 큰 나무의 기운이 한여름의 뜨거운 불기운 위에 자리 잡은 형상입니다. 갑목, 쉽게 굽히지 않고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큰 나무의 기운. 오화,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하는 한여름 불의 기운.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호탕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강한 분이십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도 많고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싫어하며 어려워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번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의 병화, 땅의 오화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선생님의 태어난 기운 속에도 오화가 있습니다. 해의 기운과 선생님의 기운이 만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빨라지고 결정이 앞서가기 쉬운 한 해입니다. 여기에 이번 7월 을미월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현실은 하나씩 확인하라고 붙잡는 달이 됩니다. 서두르면 손해가 생기고 차분히 정리하면 결과가 남는 달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직선적인 면이 있어 답답한 상황을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바로 그 직선적인 말과 급한 결정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박자 늦추는 것이 이번 달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일이 편안하게 풀릴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식, 배우자,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말이 거칠어지면 오래 서운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말은 짧게, 표현은 부드럽게, 결정은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가족운도 이번 달 중요한 흐름을 보입니다. 혹시 그동안 가족에게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의 뜨거운 마음이 가족에게는 때로 부담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번 달에는 조금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면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미안했다면 미안했다고 전하십시오. 진심을 담은 짧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54년생, 갑오생, 말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7월의 재물운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먼저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병원연의 불기운은 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고 싶은 것도 생기고 고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보다 실제로 남는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 때문에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도와줄 일이 생기거나 병원비, 집수리비, 세금, 보험, 경조사비처럼 생각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해줘야지 할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한계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흔들리면서 도와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도와주시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번 달 재물운은 크게 한 번에 터지는 운보다 가진 것을 지키며 흐름을 조절하는 쪽이 좋습니다. 특히 급한 투자나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돈을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들리면 오히려 멈춰야 합니다.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결단력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빠른 결단보다 확인이 복을 부릅니다. 부동산과 문서 기운도 이번 달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이번 달 부동산 매도운은 완전히 멈춰있는 운이 아닙니다. 다만 시원하게 한 번에 풀리는 운이라기보다 조건을 조정해야 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도 가격을 낮추려 하거나 이것저것 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분이 상해서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끊어버리면 좋은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급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협상은 부드럽게 하되 기준은 분명히 세우십시오. 이번 달에는 표정과 말투가 계약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집이나 아파트를 내놓으신 분들은 매물의 첫인상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오래된 물건이 많거나 집이 어두워 보이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매수자가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초반에는 마음만 급하고 결과가 느릴 수 있습니다. 중순 이후부터는 문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전에 봤던 사람이 조건을 들고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좋은 조건을 잡습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이번 7월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도 쉬어야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갑오생 선생님들은 오화의 기운이 강하고 이번 병오년 역시 불기운이 강합니다. 여기에 7월 을미월의 뜨거운 흙기운까지 더해지면 몸속 열이 쉽게 올라갑니다. 혈압, 심장, 눈, 두통, 얼굴 열감, 불면, 위장, 소화불량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이번 달에는 낮 시간 무리한 외출을 줄이십시오. 더운 시간에 장거리 운전, 무거운 물건 들기, 야외 작업을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조금 덜 하는 것이 오래 가는 길입니다. 쉬는 것도 복입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이 말년 재물도 지킵니다. 관절과 허리, 무릎도 살펴야 합니다. 오화와 미토의 기운은 다리와 하체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급히 걷다가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계단이나 욕실에서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잠을 줄이지 말고 저녁 늦게 과식하지 마십시오. 술은 되도록 줄이셔야 합니다. 이번 달 술은 말실수와 건강 문제를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억울했던 일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의 불길이 커지면 혈압도 함께 오릅니다.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을 인연은 끊고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을 다시 불러옵니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내 몸보다 가족이 먼저였고 내 건강보다 책임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해야 집안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7월의 건강운은 겁내운이 아닙니다. 미리 챙기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들어오는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54년생, 갑오생, 말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 돼지띠, 호랑이띠, 용띠, 쥐띠, 양띠, 뱀띠, 원숭이띠, 토끼띠, 닭띠, 개띠. 선생님들의 풍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갑오생 선생님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는 큰 나무의 기운과 한여름의 뜨거운 불기운을 함께 타고나셨기 때문에 풍수도 그 기운에 맞게 따로 처방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집안에서 불기운을 조금 낮춰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붉은 물건, 오래된 전자제품, 고장난 조명, 쓰지 않는 전기선, 먼지 쌓인 가전제품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운이 강한 이번 달에는 전기와 열을 상징하는 물건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급해지고 돈도 새기 쉽습니다. 이번 달 첫 번째 풍수는 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을 넓게 비워두십시오. 말띠는 움직임의 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운도 답답해집니다. 신발을 너무 많이 꺼내놓지 말고 오래된 우산이나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물은 길이 트여야 들어옵니다. 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지갑 안에는 필요한 것만 두고 낡은 영수증과 오래된 메모는 버리십시오. 돈은 깨끗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통장 자동 이체와 불필요한 구독료도 이번 달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작은 구멍을 막는 것이 큰 재물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물기운을 가까이 하십시오. 갑오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집안에 마른 화분이 있다면 정리하거나 물을 주십시오. 맑은 유리컵에 물을 담아 거실 한쪽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불이 강한 달에 무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필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공기가 탁하면 마음도 탁해집니다. 이번 달에는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아침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깨끗할수록 대화의 기운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가족과의 말 한마디가 복이 되거나 화가 될 수 있으니 공간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청색이나 검은색, 흰색 계열의 옷과 소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색상들은 선생님의 뜨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계약을 앞두셨다면 이 색상의 옷을 입으십시오. 선생님의 묵직한 경험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안방과 침대 밑을 깨끗하게 비워내십시오. 잠자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몸의 열도 식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내 재물길은 다시 열린다. 나는 차분히 정리하고 복을 받는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며 그 태도 속에서 운이 달라집니다. 10번째 비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들은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삶의 기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이번 7월의 복이 가장 가깝게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54년생 갑오생 말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달려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선생님 자신을 위해 달린 날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누군가는 선생님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께 지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멈추고 싶었던 날도 분명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웃으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다시 달렸으며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살아왔고 책임감 있게 달려왔으며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가족을 지켜온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선생님이 뜨겁게 살아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흰머리는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지혜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방향이 더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달리셨다면 이제는 선생님을 위해 걸으셔도 됩니다. 아직 가보고 싶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7월이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뜨겁게 달려온 보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뜨거운 마음을 복으로 바꾸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